그래요. 우리 오늘 영원하고 발효 두 분 모시고 43번째 넓게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게 읽기는 늘 어떤 새로운 사유들 또 어떤 의미 있는 실천을 하는 청년 형제들 이렇게 늘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원하고 발효는 최근에 레인보우 게더링 참여하고 한국에 와서 또 그 후속 작업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대화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원하고 발효 두 분 일단 인사 먼저 해줄까요? 영원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레인보우 스카우팅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은, 네, 장마라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어, 그리고 영원 소개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네, 지내시는지, 네. 뭐, 이런 자기소개. 자기소개. 저 음, 뭐, 딱히 뭐 소개할 건 없지만, 그냥 음, 요즘에 이제 지금 여행자로 살고 있고, 음, 음, 어, 올해는 레인보우 여행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것 좀 고민하면서 음. 좀 어, 제 삶에 레인보우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적인 삶을 좀 소리가 들어가. 음, 네, 살고 싶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좀 다른 게더링이나 어떤 페스티벌 이런 것도 좀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음. 어, 동광마녀라는 음악 페스티벌 10월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좀 어떻게 하면. 뭐 저는 뭐 직접적으로 돕진 않지만 뭐 있는 잔치 9월에 있을 거고 네, 여기는 책을. 그런 것들 같이 참여하고 또 네, 이런 좀 게더링 문화를 좀 같이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뭐, 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 발효도 인사해 주세요.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저는 윤혜은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발효라는 이름을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쓰기 시작해서, 여전히 발효로 불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 장기 여행을 했었고요. 음, 아니면 아직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 이상 있어 봤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한국이 꽤, 큰 마음을 내야 오래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큰 마음을 내고 한국에 오래 있었고, 그때 이화서원, 그리고 함양에 있는 다른 선생님과 도인들, 그런 분들과 계속 연결이 되었어요. 작년에 한 7개월 있는 동안. 음, 그다음에 이제 한 7개월 좀 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방랑벽이 다시 도져서 또 다시 나갔다가 한 음, 달 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음, 그래도 작년에 한번 들어왔던 게 이제 어떤 베이스가 발판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게 큰 부담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니고 마음이 조금 한결 어디에 있든 가벼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음, 외국에 갈 때마다 집이 많이 생겼었는데 한국에서도 이화서원 같은 집이 이제 차츰차츰 생겨가는 중이라서
또 더 가볍게 이쪽으로 발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만 게더링, 레인보우 게더링에 원래 계획하고 갔던 건 아니고 또 음, 흘러가다가 가다 보니까 거기 가 있었고 그게 음, 끝났더니 또 흘러서 한국에 레인보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움직임에 또 동참해가지고 음, 또 흘러 어떻게 열심히 지금 한국 레인보우를 음,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자라는 모두 함께 하는 일념으로 음, 스카우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음, 땅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한 달 동안 게더링을 할 땅을 찾고 있는 중에 또 지금은 잠깐 쉬려고 어, 이화서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책을 많이 읽고 쉬고 또 레인보우에서 쓰인 많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입니다. 음. 야, 그래도 이화성은 뭐 이런 에너지 충전소 뭐 이런 역할을 잘 하죠. 저랑은 아주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바누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래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영어부터 답해 주세요. 한국에서 왜 레인보우 게더링 하고 싶으셨는지, 아, 그리고 네. 왜 지금 이 시기쯤이 우리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하여튼 배경이라든지 또 영원히 생각하시는 이유, 요거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네. 왜 한국에서 해야 되지? 저 사실 한국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 한국에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4월에 대만 게더링에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대만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의미 있었고, 그래서 거기 대만 게더링에서 이제 일본 친구들, 대만 친구들이 음, 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우리가 이 레인보우 게더링을 이어나가야 된다. 계속 음, 해나가야 된다라는 열망이 되게 강했고, 그 다음 장소로 한국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어요. 음, 그때 이제 발효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천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랑스랑 독일로 레인보우 게더링을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음, 저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가 자꾸 이 뒤통수가 이게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좀 이런 스카우팅이나 이런 시드 캠프? 음, 이런 과정을 좀 참여하고 싶다. 음, 예,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일단 한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생겨야 될까? 저는 사실 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우연하게 이제 로키랑 갔던 이제 동방마녀 게더링 지난달에 있었는데 음, 그곳에서 이제 동학 보훈치회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동학 보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어 사실 저는 왜 이런 게더링 문화가 한국에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문화적인 열등감이 조금 있었는데 아 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미 130년 전에 한국에 훌륭한 게더링이 있었고, 음, 이게 그게 더 나아가서 사회운동까지 전개를 했었던 음, 그런 훌륭한 동학 모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음, 동학 정신을 이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여행자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모임들, 음, 게더링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게더링들마다 어떤 특징은 있거든요. 음, 특징은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좀 통합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이 모두 통합될 수 있는 되게 어떤 큰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더링이 레인보우 게더링인데, 지금 한국에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양한 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지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한 레인보우 게더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유에서 음, 한국에서 이제는 레인보우를 시작해야 한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 그런데 이런 큰 그릇이 되려면 네. 이게 좀 그래도 좀 폭넓은 지지와 이해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관심도 기울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그럴 건데 네. 아직은 큰 그릇이 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네네. 당장 경험한다 정도일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네네네. 당장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일단 네네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발효 얘기 좀 듣죠. 그래, 발효는 이 레인보우 게더링, 몇 번 참석하셨나요, 발효? 저가 많이 안 갔습니다. 일단 되게 많이 그래요. 간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간 것처럼. 완전. 제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지금 처음으로 카운팅을 해볼게요. 어,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2017년인가에 그 월드 게더링이 있었을 거예요. 어, 그때 완전 그냥 아직 막 화장기 있는 얼굴로 어, 직장인이었던 때에 가방 어, 메고 갔어요. 야, 그렇게 막 세상에. 개그로 갔던 게 첫 번째 게더링 음, 인도네시아. 음, 그게 월드 게더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게더링이 인도에 있는 음, 인도 로컬 게더링이었어요. 100명이 덜 온 게더링. 근데 음, 두 번째부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드 캠프라고 하는 거를 참석을 했어요. 시드 음, 캠프는 레인보우 게더링 시작하기 전에 한 음, 일주일에서 10일 이전에 먼저 들어가서 뭐 화장실을 뭐 굴을 판다든지 뭐 불을 이런 좀 빼놓는다든지, 뭐, 이런 네, 거. 그런 거죠. 음, 물기를 튼다든지, 음, 음,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음, 거를 하는 게 시드캠프인데, 그냥 두 번째부터 제가 시드캠프를 참석을 했어요. 음, 그러고 세 번째 게더링은, 이제 두 음, 번째 게더링이 쉽지 않았어요. 레인보우가 항상 음, 재밌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카오스였어요. 어, 너무 춥고, 비가 오고, 음, 일단 자연적으로 힘든, 되게 막 몸도 힘든데, 어, 막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알지도 음, 못하는 사람들이 싸우기도 음, 하고 음, 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막 그런 게더링이었어요. 인도 게더링이 두 번째 간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레인보우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고 나랑 안 맞는다 하고 음, 네팔로 넘어갔어요. 네팔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게더링에 제가 시드 캠프를 할 때 저를 눈여겨봐 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친구들이 네팔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음, 유은이 네팔에 들어왔다. 우리 같이 음, 스카우팅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 번째 게더링에 제가 스카우팅 팀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 저는 이미 두 번째 때 학을 띄고 나 다시는 레인보우 안 해였는데 음, 세 음, 번째부터 스카우팅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저도 그랬던 거죠. 여태까지 제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일이 없었던 사람인데 항상 음, 내쳐진 인간이었지. 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좋건 싫건 저들이 나를 받아준다고 하고 받아주는 걸 떠나서 나의 능력을 사서 너라면 스카우팅을 해도 좋을 것 같아라고 초청을 해주니까 음, 너무 감격해서 일단 음, 스카우팅이고 뭐고 레인보우고 뭐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음, 나를 받아주는 집단과 함께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스카우팅을 세 번째 게더링을 참석을 했어요. 음, 그래서 네팔 게더링을 진짜 처음 스카우팅이 레인보우의 제일 처음 시작부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클리닝 그리고 클리닝이 끝나고 어, 또 그 다음 단계까지 쭉 거의 세 달을 그 게더링을 음, 함께 했어요. 아, 그리고 세 번째 끝나고 나서 제가 네, 그러고 라틴으로 넘어갔네요. 좀 한 2년 정도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갖다가 음. 남미로 넘어갔다가 남미에서 멕시코 게더링을 한 두 어. 개를 또 그러니까 한 번 시드 캠프로 들어가고 나니까 시드 캠프 음. 스카우팅 같은 뭔가 음. 주 음. 주체가 아니라 어 제가 뭔가 내 자리를 찾았다라는 느낌? 어. 나도 이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 세상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를 그 개인적인 이유로 음.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제가 시드 캠프는 최소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멕시코 게더링들도 다 시드 캠프를 참석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콜롬비아 가 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에 미국 게더링을 갔어요. 미국 음. 게더링이 레인보우의 첫 시작 72년도에 했거든요. 음. 그 50주년째였던 아, 그래요? 2022년. 네. 어. 그게 콜로라도에서 처음에 72년도에 하고 음. 50주년 게더링을 콜로라도에서 또 했는데 음. 그때 또 전혀 계획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음. 거기에 흘러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미국 게더링은 뭐 무슨 스케일이 너무나 제가 아는 그러겠네. 레인보우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음. 뭐 그렇게 예 있었죠. 근데 질문이 뭐였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저기 아, 저기 내가 다른 질문했는데 몇 번 했냐 이것만 얘기해 아, 물었는데 몇 번. 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 정도? 그런데 그러고 대만까지 갔으니까. 한 일곱 여덟 번 했네, 그죠? 네. 그래 몇 번 했냐 물었는데 저기 나류가 참여한 그 과정 전부가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 레인보우의 여러 과정들을 다 해봤고 지금 발효 정도면 레인보우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또 뭐 원로 뭐 이런 대우를 받을 것 같은 정도 되겠는데요. 레인보우에서 저희가 엘더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어, 그리고 경험도 많은 사람을 엘더라고 어, 하는데 어,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엘더라는 그룹이 저 위에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음, 엘더가 되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요, 저기. 야, 이거 또 여기 또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그래, 영원 이제 얘기합시다. 그, 네. 영원이, 저기, 뭔가 이게, 지금 저기, 발효는 좀 현재의 이야기, 또 약간 미래적 관점이 있는데, 영원은 과거의 우리 오랜 우리의 경험하고 게더링이 연결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미래 비전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네, 그동안, 저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새로운 게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새로운 네, 게 들어올 때는 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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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언제 했던 이런 경험이 이 내용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네, 저도 영혼의 글에, 저기, 동학의, 저기, 보온치에, 네, 동학은 그 이외에도 몇 번의 중요한 치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는 한문으로서 써서 치회지, 그냥 영어로 쓰면 게더링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예. 어. 그걸 연결시킨 거 나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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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영원히 그렇게 잘 연결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영원히 앞으로 한국 사회 이 레인보우 게더링을 설득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될 건데 네, 네, 그동안 공부한 거 하고 네. 레인보우 게더링의 연결점들 이렇게 그동안 공부한 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공부라는 게 우리는 어떤 지금 공부? 새로운 언어예요. 레인보우 게더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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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저는 좀 세계적인 큰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오랜 시간과 또 큰 규모로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고, 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생소하고 지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요. 음, 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정말 시작의 그 순간인데, 음, 이 처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음, 사실 뭐 저희 좀 막막한 느낌이긴 한데,
음, 그렇지만 저희가 시작 못해도 저희 언젠가 다음에는 누군가 하겠죠. 음, 저희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저희처럼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저희의 어떤 지금의 시도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예,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시도를 해서 되면 좋겠지만 음,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누군가가 또 음, 계속 시도를 하겠죠. 음,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열릴 거고 음,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음, 또 외국의 게더링들처럼 규모가 음, 커질 테고 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음. 그래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 소수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거예요. 또 한국 오고 싶은 세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음, 의외로 한국에서 열면 한국 네, 사람들보다 세계인들이 더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음,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레인보우 게더링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네, 저는 내년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한 달 동안 있고 싶어요. 여러 가지 네, 의미에서.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어, 그, 이 영원히 얘기해 준 그 내용에서 제가 지금 영감을 받은 게 많았어요. 이게 레인보우 게더링이 동학의 보온치해랑 비슷하다. 이런 네, 감각들 있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때는 이제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한국 안에서만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이슈가 세계화돼 있어요. 한 국가나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세계가 같이 공감해야 되고, 그럴 때, 세계인이 함께 모여서 한 달을 어, 이런, 자연에 가깝게 또 자연을 가능한 한 덜 손상하면서 지내보는 이 경험은, 그걸 한국에서 해보는 거, 앞으로 미래사회 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 이제 바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바로 그 레인보우 게더링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줘봐요, 우리한테. 레인보우 게더링이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어, 그게 뭐 좀 어떤 문구를 찾았는데 히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 맞아. 이게 히피 이게 운동이에요. 근데 좀 주관적인 정의예요. 이거 SF 책을 읽다 나온 말이었거든요. 어, 어, 히피, 산업과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어, 자연 상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어, 어, 산업과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산업 그리고 자본주의 뭐 비슷한 말이니까 자본주의 거부네. 반자본주의. 어, 산업이라는 말은 또 대량 생산 이런 걸 응, 거부하는 응, 거겠죠. 응, 응, 그리고 자유 시간이 무척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 어, 자유 시간이 많고, 응, 그리고 눈에 띄는 이상한 복장, 긴 머리, 개성. 응, 예.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당연히 여기며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응, 이렇거든요. 이게 응,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응, 레인보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응, 사실 딱히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고, 응, 응,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게 단 것 같아요. 그냥 응, 응, 공통적인 게, 응, 어, 이거는 정치적인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어, 결과적으로 정치적이 될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응, 근데 거기에 오는 그 누구도 저도 원영도 응, 그 응, 누구도 램보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일부러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고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음, 삶이 굉장히 많은 것에 반하는 거죠. 음, 지금 저희가 레인보우 안에서 돈을 안 써요. 음, 반자본주의, 음, 비자본주의예요.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음, 그래서 돈이 없어도 올 수 있어요. 음, 근데 돈을
반자본주의는 아닌 게 돈을 쓰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 한 달 동안 우리가 연금술사도 아니고 쌀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사려면 음, 돈을 걷어요. 음, 있는 사람만. 음, 없는 사람은 이거는 감동 후불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음, 그냥 진짜 베이스가 돈이 없음이에요. 음, 베이스가. 음. 그래서 돈이 없어. 없는 대로 어떻게든 음, 없으면 없는 대로 음, 국어를 하든지 음, 이것이 저희의 베이스예요. 음, 예, 그리고 어, 또 아까 뭐였죠? 개성. 음, 레인보우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음, 레인보우 모든 컬러를 수용한다예요. 음. 그래서 제가 계속 가요. 아,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한국 어디 지금 40년을 제가 살았잖아요. 제 40년 음, 인생에 레인보우 말고는 장담하건대 제 인생에서는요 음, 없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지는 공간이. 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당신들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공간,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음, 다른 사람들이 음.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 없었어요. 레인보우 말고는. 제 어, 인생에서는요. 근데 그 말한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네. 네, 억누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음, 그 음, 공간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MVC, Non-Violent Communication을 들고 나오고 음, 요가를 얘기하고 성인에 음,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럴 수는 음, 있지만 음, 그거는 단 하나의 컬러일 뿐이에요. 음, 레인보우에서는 하나의 가치만 추구하는 걸 가장 배척해요. 음, 공부가 좋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할 수 있지만 음, 그만큼 똑같은 무게로 공부가 나쁘다는 말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음, 누군가가 막 저기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만큼 제가 여기서 물건을 부시면서 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그거를 수용의 폭이 상당히 넓다 이거잖아요. 네, 매우 음, 음, 넓으려고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음, 그래서 레인보우 내에서도 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한 분위기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할 때 저 음, 같은 친구들이 제 음, 2의 폭에서 그게 레인보우가 아니면 저는 음, 거기에 반기를 들죠. 음, 왜 당신의 컬러 김재영 선생님이 레인보우에 왔는데 여기가 음, 이화서원처럼 돌아간다. 그럼 음, 저는 김재영 선생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 레인보우다. 여긴 이화서원이 음, 아니다. 음, 음, 할 수 있는 공간이 레인보우라는 거죠. 음. 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반자본주의 또 네. 혹은 뭐 비자본주의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개성, 자유 이런 내용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대 히피 운동이 대단히 많이 경험한 내용인데 그리고 이 또 다양성 이거 있잖아요. 어, 그 그래서 의외로 많은 히피 운동이 자본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 수용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70대 일어났던 히피 운동 이제 이 레인보우 게더링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원형 콜로라도 내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네요.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아까 얘기할 때 들었었는데 거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그때 한 몇 명 왔나요? 한 콜로라도에? 2만 명에서 3만 명 왔다고 그렇죠. 2, 들었어요. 3만 명 그렇게 왔죠. 어, 그, 미국 자본가들 지원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친구들 그런데 지원해요. 왜냐면 그 글쎄요. 친구들이 그 페이스북 이런 몰래 친구들이 다 왔을 수는 히피 있겠죠? 출신들이에요. 음. 어, 근데 그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어, 지원을 받아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어, 그 어, 운영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어, 진짜 각 개인이 다 모이는 게 레인보우이기 때문에 어, 그 빌 게이츠가 레인보우에 아니면 이화선이 레인보우에다가 기부를 음, 하고 싶어라고 음. 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쌀을 많이 갖다 주고 뭐 놔두고 이렇게 오는 거지. 뭐 그런 그래서 식이겠지. 게더링에 직접 그걸 어, 가지고 오는 게 그건 거고, 그리고 음, 게더링에 직접 와서 그 음, 매직켓에다가 밥을 음, 먹고 돌리는 매직켓에다가 돈을 넣어주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예, 그런 식인 거지. 음. 어느 단체의 그런데 이제 장이 그 매직캣에 어, 이제 돈을 넣는데 뭐 1억 이렇게 넣는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있을 수 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더랬어요. 음, 그,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은 있잖아요. 참, 우리가 막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것도 다양성 안에는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토론은, 하여튼 여러 가지 토론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게더링은 발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원형을 유지했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버닝맨, 이거 유명해요. 그런 거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뭐 이런 가프들이 다 온다, 뭐 이런 입장료가 내용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작은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었다 이거죠. 음. 음.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영원함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영원 네, 그동안 한국 와서 여러 곳 둘러보셨을 건데, 예. 그걸 둘러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장소의 의미도 있고, 야, 예. 한국의 레인보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 다양성 수용의 문화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경험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아, 역시 쉽지 않죠. 네. 음,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음,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재영쌤 잘 아시겠지만, 음, 어, 굉장히 보수적이죠. 음, 그리고 분단 국가이고, 이념의 대립이 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언어의 불평등이 심해요. 나이 아, 차이에 의한 언어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리고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고, 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도로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음, 게 뭐 안 깔린 데가 없습니다. 너무 잘 네, 돼 있는 거죠. 네. 그의 이야기는 자연 파괴가 심하다는 이야기고요. 음, 음,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소 찾기가 쉽지 않고, 음. 음, 네, 잠깐 어렵습니다.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어서 네. 장소 기준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레인보우는 어떤 장소에서 열 수 있다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에 대한 거는, 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의 기준으로 뒀을 때는 어, 제가 그 글을 하나 써서 올렸던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음, 일단, 좀, 오지죠, 오지. 음, 그러니까 자연만 있는 공간, 순수하게. 그리고, 마실 식수와, 그 다음에 씻을 수 있는 계곡물 같은 물이 있는 공간. 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명이나 200명의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 음, 100명, 200명이 둥글게 모여 앉을 수 있는 공간.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로 밥을 하고 음, 이제 모닥불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땔감이 있는 공간, 네,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소를 한국에서 찾기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와이파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네, 뭐, 지금 모래밭에서 무슨 바늘 찾기 같은 느낌이고, 그럴 수 있어. 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느낌인데, 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조금 달라요. 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아, 하려면. 어, 네, 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 100점짜리라면, 예, 한, 70점? 어, 60점만 돼도, 음, 저는 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음, 처음부터 완벽한 것보다는. 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렵습니다. 장소 찾는 거, 스카우팅 하는 음, 거, 음, 또 사람들한테 레인보우를 이야기하는 거, 알리는 것도 어렵고요. 음. 네.
그래요. 그렇게 저기 이 기준 가지고 찾아보셨을 건데 어디 어디 네, 가셨던지 또 어느 네, 정도의 동의도가 있는지 뭐 현재까지 네, 해본 곳 중에서 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혹시 네, 이제 또 요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도 보고 네, 또 우리가 유튜브 공개할 거니까 또 네, 어떤 네, 어떤 인연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동안 경험도 저희가,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해줘 보세요. 네네네. 저희가 첫 번째 갔던 곳이 영덕이었고요. 음, 영덕에서는 로키가 음, 두 군데 정도의 장소를 안내를 해가지고 두 군데를 둘러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 저는 그 사이에 사실 여러 장소를 이제 스카우팅은 아니고 같이 여행을 했지만, 음, 스카우팅 한 곳만 말씀드리면, 음, 그 다음에 여기 상주의 갑장산에 왔었고요. 음, 갑장산에 완도. 왔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곡성에 가가지고, 음, 또 재영쌤이 안내해 주셨죠. 한 두 군데 정도 둘러봤고요. 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남에 갔습니다. 음, 해남에 가서, 에루아헌, 음, 에루아헌을 봤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저는 못 갔는데, 발효가 해남에서 완도로 갔었죠. 음, 완도를 갔었고, 그다음에 또 발효가 완도 말고 저기 어디죠? 그 지리산 북쪽 동네 함양, 음, 함양 음, 함양을 갔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팔공산. 지금 음 대구 음, 팔공산까지 음,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개 지역을 좀 돌아봤네요. 네. 음, 음.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네, 지금 얘기한 이런 곳 있잖아요. 자연이 네, 잘 보존돼 있고 물이 있고 네, 뭐 원형 공간 어느 정도의 모임을 할 수 있을 정 텐트도 치고 이럴 정도의 공간이 있고 이런 곳들이 비어 있는 곳들이 잘 없잖아요. 네, 네. 그 어떤 보통은 주인이 있다든지 네네, 구교지라든지 뭐 어떤 네, 집단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상대도 있어야 될 거고, 주로 네네, 어떤 분들하고 협의해 보고 싶은지, 또, 그동안 그래도 이제 원영은 내가 보니까, 영원님은 그래도 한 60점만 돼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런 감각이 있다 이거잖아요. 어, 네네, 그랬을 때 어디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 어떤 집단과 서로 그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떤 분들하고 협력해 보고 싶은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줘 네네,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가 넓기 때문에 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좋은 장소를 찾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하거든요. 아, 네. 땅이 그렇지만 넓은데. 이제, 어, 네네. 근데 한국은 그런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아무리 오지라도 이제, 사람이 살아요. 네, 그렇죠. 주인이 있고 음, 보통은 절이고요. 음, 좋은 장소들은 절들이 보통 있거나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의 뭐 전원주택이 분명히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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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나라의 땅이라고 해도 그런 좀 관리가 굉장히 심하죠. 다른 외국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한국이나 일본은 정부의 어떤 그런 뭐 감시라든지 뭐 음, 산불 때문에 그러겠죠. 음, 그런 감시가 굉장히 심하고 음, 그런 법률을 굉장히 세게 적용을 하죠. 어,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사유지가 되겠고요. 어. 네. 사유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인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어, 네. 그래, 그럼 지금 계신 곳이 상주인데, 그, 네네. 상주에서는 어, 아나스타샤. 네. 아나스타샤, 네네. 아나스타샤 그룹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네네. 어떠신가요? 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 장소 중에는 제일 좋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지금 이 네, 어떤 상황을 들어보니까. 규모라든지, 네, 어, 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점 정도? 네, 어, 장소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나스타샤라는 커뮤니티는 이분들도 자연주의자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레인보우에 대한 좀 그,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금 어, 대화를 하고 어요. 어, 그래서, 제가 만난 어느 분들보다 좀 호의적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동의만 구하면 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야, 그렇습니다. 근데, 음, 음, 이곳에서도 될지는 잘 모르고,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래, 이번엔 발효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발효, 한국에서 레인보우, 장수 구하기 위해 또 발효도 여러 곳 돌아봤는데, 발효원 보면서 한국에서 할 수 있겠던가요? 뭐, 장수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발효 느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되겠다고 판단하시네. 그럼요. 네. 음, 왜 가능하냐면, 음. 레인보우는 어때야 이러이러해야 한다의 당위가 없는 모임이거든요. 아, 전혀 예. 없어요, 그게. 당위가 없다. 진짜 물 같은 모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는 대로 누가 하면 누가 하는 대로 흘러갈 수 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형태로도 바뀔 수 있어서 당연히 음, 되죠. 음. 뭐든 가능. 스카우팅 팀이 이제 동의하면 다른 그렇죠. 분들이 그 좀 모순이 있더라도 수용한다 이거죠? 그럼요. 그런데 어, 이제 거기에 맹점은 그 스카우팅 팀이 누구냐일 건데 어, 제가 반기를 많이 들겠죠, 아마 영원히 음, 하는 말에. 음, 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음, 타협을 해도 정도가 있다. 뭐 음, 그런 거를 딴지를 거는 저 같은 그 음, 원론주의자들이 있을 거고 음, 음, 그 음, 중에서 이제 영원 같은 또 타협주의자들이 있으면 둘이 함께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세 음, 명 이상이 어쨌건 음, 모두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한국에서 좀 열심히 우여곡절도 겪고 또 시행착오도 하고 한국 음, 스카우팅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구나가 이제 슬슬 가닥이 잡혀요. 음, 그런 거 보니까 어, 제 의견도 점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한테 아직 시간이 음, 먼 미래가 저희 시간이니까 음, 급할 것도 없거든요. 음, 네, 저희는 목적지향적인 그룹도 아니고 음,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도 없고 음, 그러나 단지 하고 싶을 뿐 음,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든 아니면 세 달 뒤가 되든 음, 2년 뒤가 되든 음, 어쨌건 그리고 저희가 하든 저희 다음 세대가 하든 음, 아무 무엇도 될 수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야, 그 점은 그 점 상당히 자유롭네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스카우팅 이런 개념들을 보면, 제 느낌은, 한국에서 못하겠다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스탠다드를 음, 가지고 가려고 하죠. 일단 초반에는 음, 당연히 그 스탠다드를 먼저 가지고 와야죠. 음, 그러니까 음, 저희가 자유를 가장 추구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자유 음, 그리고 음, 그 열린 마음이 음, 매우 큰 작용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음, 이 최초의 어떤 저희를 잡아주는 음, 가치라든지 우리가 그래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음, 그게 꼭 있어야만 저희가 그래도 완전히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룹이거든요. 음, 그거를 위한 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음,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다른 문명으로부터 멀어질 것, 음, 그리고
자연과 가까울 것, 음, 뭐 그런 거니까 그 음,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가지고 가야죠. 거기서 타협점을 나중에 찾더라도. 음. 네. 그래요. 하여튼, 저기, 이 가이드라인이 저는 이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 건데, 또 이제 현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하면서 계속 저기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조정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음, 그,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임계점이라는 건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저기 레인보우 매직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음. 그래요, 저기 영환. 네. 어, 그래요. 이 레인보우 레인보우 매직 혹시 영화는 경험하신 거 있나요? 레인보우 매직? 레인보우 매직이요. 어, 그쵸. 자주 경험하죠. 그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스카우팅 자체가, 어, 저희 지금 스카우팅 여행 자체가 저한테는 레인보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이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어떤 연결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레인보우 매직은 아닌데, 근데 음, 재영쌤도 아시겠지만 저희 길멍이라는 그 걷기 여행을 했었잖아요. 어. 예, 그 그게 걷기 약간 여행을, 저기 움직이는 네, 레인보우 같은 그런 분위기였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어, 길멍 여행이 제가 느끼기에는 레인보우보다 좀 더 하드코어한, 더 이렇게 어, 어려운 여행이었는데, 어, 그러네. 그거에 비하면 레인보우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영어는 여러 경험이 레인보우하고 다 연결이 되네요. 음, 네네네, 그렇습니다. 음, 그때 제가 어쨌든 길멍할 때 매일매일 기적 같았거든요. 그러구나.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음, 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음, 레인보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면, 음, 정말 그냥 그런 매직 같은 일, 음,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음, 네, 이 레인보우 매직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음, 지금 이렇게 넓게 읽기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음. 매직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야, 이거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네. 여기 참여.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보니까 영원히 대단히 열심히 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영혼 안에 대단한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음, 그랬었어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네네. 레인보우 매직이네요. 네. 그래, 발효 이제 한번 해봅시다. 발효, 아, 그래, 레인보우, 그래, 이제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직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쎄요. 저기 발효가 느낀 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되겠지. 발효가 느낀 걸 아마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음, 일단은 처음에 느끼는 건 아마 해방감일 것 같은데, 음, 음, 일단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음, 저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까지 해도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관찰자가 돼 있을 거예요, 모두. 처음부터 음, 훅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도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관찰자 음, 입장에서 사람들을, 서클을 음, 지켜볼 때 음, 그 서클이 이너 서클처럼 안 느껴지길 바라고 그 서클에 반항아들이 있을 거고 저 같은 펑크가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음,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 음, 그때 대리 해방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제가 음. 그랬거든요. 제 첫 아, 게더링에 그래요? 1대 100이 싸웠어요. 뭐 했다고? 1대 100.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대 100. 예, 예. 그러니까 발효 말고 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거지? 저는 아직 처음 게더링이라 싸울 그러니까 엄두를 못 냈죠. 관찰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어떤 남자 있었다. 한 명이 어, 100명을 상대로 싸우더라고요. 음, 예. 그 모습을 보고
음, 아, 여기는 된 곳이다. 그래서, 음,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느끼지 않을까. 또 배울 점이 많잖아요. 어떻게, 음, 그냥 단편적으로도 음, 캠핑 스킬을 배운다든지, 자연에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요즘 한국 사람들 햇볕 노출 조금 1시간도 힘들어 하는데, 음, 땡볕에서 푸드서클을 기다리며 밥을 먹고, 또 계속 밥을 얻어먹다 보니 나도 좀 미안해서 주방 기웃기웃 하다 보니, 이거 사실은 누가 총대 메고 이거 하는 게 아니네. 내가 해야 내 밥을 먹는 거구나. 뭐 음,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음, 자유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어뷸던스 뭐라 그러죠? 음. 어, 어뷸던스 뭐지? 책임. 책임이 아니라 음, 풍요. 풍요, 음, 풍요. 음. 어, 레인보우가 아까 매직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음. 풍요로워요. 아, 저희가 돈을 안 쓰는데 되게 음, 럭셔리하게 먹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 갑자기 막 전혀 뜬금없는 사막에서 어, 김밥을 해 먹질 않나. 음, 그런 일이 생겨요. 갑자기 음, 대만 게더링에서 저희 막 비빔밥 고추장 들어와가지고 고추장으로 비빔밥 해 먹고 음, 음, 김치를 담가 먹고. 음, 그러니까 되게 자연에서 아무것도 음, 없이 힘들고 고단할 것 같기만 한데 음, 사실은 이렇게 막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돈이 없대 나는 요리를 잘하는 만큼 저 음,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이 있고 서로의 역할이 다 저절로 주어지는 사회. 음, 그래서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사회. 음, 그런 사회를 경험하다 보면은 음, 처음에는 배짱이 갔던 친구들도 노래만 하고 띵까띵까 기타만 쳐요. 음, 그러다가 레인보우도 3일만 오고 이틀만 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 음. 있는데 음. 어 저는 한 달입니다. 그들도 에? 저는 한 달 있을 거라. 예. 그들도 어, 점점 음, 이게 다 그냥 주어진 풍요가 아니었구나. 두 음, 번째 게더링, 세 번째 게더링. 그게 지금 당장 그리고 꼭 끝까지도 해야 될 필요도 음, 없지만 저절로 스스로 깨우쳐가는 음, 공동체의 삶이란 무엇인가, 남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저절로 음, 알게 돼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게 많고 또 의사결정 과정. 음, 이렇게 막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리더가 없는데 음, 대체 어떻게 이거를 의사를 조율을 하나. 음, 우리가 뭐 무슨 MVC 같은 서클을 박사 학위를 받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냥 진짜 아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조율을 해보려고 할 때 저희가 음, 가져오는 어떤 선조들의 지혜들, 음, 레인보우에서 차용하는 거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음, 북미, 음, 남미 쪽의 아메리칸, 그 인디안들, 음, 그쪽에서 사용하던 회의 음, 방식이라든지, 뭐 음,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룰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는가. 음, 그런 것들도 배우고, 음,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사회에, 우리 지금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아까 레인보우에서 배척한다고 했던 음,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태동을 저절로 깨우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레인보우 자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카오스 안에서 아기들이랑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음, 이쪽 사회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 사회의 룰과 법률과 음, 중재자라고 하면은 그 판사들이죠. 그런 음, 사람들과 경찰들과 뭐 학교와 이런 것들이 음, 왜 있는지, 뭐 저기 정치조차도 음, 그러니까 제가 싫어했던 모든 것들, 부정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자본주의조차도 이 모든 아, 것들이 다 왜 있는지, 어떻게 음, 태어났는지를 오히려 음, 저는 레인보우에서 배웠어요. 그걸 음, 안 하면서. 음, 그런 것들도 한국의 레인보우가 들어온다면, 음, 음, 사람들이 좀, 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레인보우에서 일단은 음, 실험을 해볼 테니까 음, 힘들게 어렵게 어둠을 거쳐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음, 저가 지금 이번에 이화서원에 돌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많이 지쳐서 돌아왔잖아요. 음, 레인보우가 저한테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음, 되게 고단한 학교예요, 저한테는 사실. 음, 진짜 너무 한 달, 두 달 동안 음, 진짜 빡세게 배우고 음, 완전 녹초가 되어서 전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또. 음, 음. 근데 또 갈까? 야, 좋습니다. 야, 네. 오늘 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고단한 학교네. 대단히 의미 있는 키워드입니다. 아, 근데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음, 고단한 학교면서 동시에, 음, 아까 모든 다양성이 있으니까 저처럼 음, 수행, 배움, 이런 거에 많이 눈을 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계속 보는 아, 거지만, 어, 또 어떤 친구들, 저기 음, 위에 계신 저 친구, 우리 음, 같이 음악 좋아하고, 음, 뭐, 즐기고 싶고, 음, 아름다움을 더 많이, 음, 음, 저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을 때 추함을 더 눈여겨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을 더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레인보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서커스를 한다든지 음, 세상 음, 온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음, 코미디언들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음, 친구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음, 고단하게 배우다가 눈을 돌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조금만 음, 눈을 돌리면 바로 옆에서 애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한 장소 안에, 한 달 음,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음,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겁먹지 야, 마십시오. 여러 면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 이제 영원 얘기해 봅시다. 네. 영원은 뭘 기대하나요? 아, 네이버 기대하고 있는 거요? 어,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지금 할 거 아니야. 아, 이게 네네네. 발언은 지금 충분히 얘기했어요. 네네네. 아니, 발효가 되게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저도 많이 음, 공감을 하고, 뭐, 음,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모이거든요. 그 음, 안에서 또 자기가 보는 만큼 보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각자 그 레인보우를 다녀온 사람들끼리의 뭐, 느낌과 생각들도 다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본 윤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레인보우 안에서 그래서 저기는 하드워커죠. 소진돼서 돌아와요, 항상.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레인보우까지 와서도 저렇게 할 필요 음, 있어? 음, 근데 자기 다 습관대로 또 그 안에서도 똑같이 음, 지내거든요. 음, 근데 윤이 보기에는 넌 너무 뭐 기타만 치고 노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음,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해요. 그 안에서 음악 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음, 재미가 음, 없겠습니까? 그 그래. 친구들이 다 분위기를 음, 만들어주거든요. 음, 네, 네, 어쨌든 네, 그 레인보우는 정말 저희 두 사람이서 이렇게 가- 감히 절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음, 무한한 자유와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고, 그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다시 각자의 삶에 돌아갔을 때 그 또 원동력이 되고, 또 음, 이런 좀 뭔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 사실 뭐 우리가 말로만 사랑과 평화 이야기하고 또 뭐 책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정말 실제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음, 레인보우에서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 싸우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 실전으로. 그래요. 근데 저는 고맙습니다. 잘 안 싸워요. 이제 어, 발효에서 싸움을 마리오는 많이 저기 하겠죠. 파이트니까, 원칙주의자니까 네, 파이트죠. 네, 저는 잘 안 싸워요. 우리 영어는 원칙주의자 아니니까 안 싸우지. 네. 그래요, 그런데 고맙, 네, 뭐 그 싸움까지도 하나의 뭐 어, 배움의 과정으로 다 그래. 승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또 레인보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브라더 시스터거든요. 음,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이 사람이 내 형제고, 이 사람이 자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음, 어떤 극단적인 싸움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발효 저기 뭐 영원 얘기한 거에 좀 추가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얘기하고 일단 여기 한 마칩시다. 음, 그, 한마디 하면 제가 많이 싸우는데, 어,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싸워요. 근데 싸울 음, 때마다 제가 그걸 공론화를 시켜요. 서클에 가서 음, 내가 오늘 음, 이런 일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화가 나고 슬픈데, 왜 너희는 웃기만 하니? 음,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음, 피드백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음, 제가 첫 게더링에 1대 100으로 싸운 남자를 보고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음, 그것처럼 지금 제가 그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처음 게더링에 온 친구들이 보통 저한테 와가지고 음, 너무 고맙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 고마워해요. 음, 너 때문에 나도 내 감정을 느껴도 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음, 제가 뭔가 그걸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 음, 너 느끼는 게, 당신이 느끼는 게, 음, 어,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다. 음, 그런 거를 저를 통해, 음, 저 같은 음, 파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음, 느낍니다. 음, 파이터를 위한 변론. 음, 음. 야, 이게 저기, 다양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레인보우 게더링이 그 역할도 상당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요가, 음, 영성, 음, 음, 이런 쪽의 친구들도 매우 많이 와요. 왜 그런지 그러겠네요, 보니까. 모르겠지만, 아니, 당연히 레인보우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겪는 많은 음, 워크숍들 있잖아요. 음,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는 많은 음, 워크숍들이 음, 레인보우에서 많이 열려요. 그러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전문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음, 그래도 음, 누군가가 뭔가를 공유하고 음, 싶은 마음이 있으면 레인보우에서 난 음, 내일 내가 무슨 워크숍을 할 거야. 몇 시 해가 여기 떴을 음, 때 여기에 모여서 같이 음, 요가를 합시다. 뭐 같이 엔젤 서클을 만듭시다. 뭐 이렇게 음, 하면 당연히 음, 레인보우에서는 돈을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음, 당연히 그래서 제가 사실 레인보우를 갔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레인보우 갔다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조금 그걸 겪어요. 그 윗바사나 명상처럼 그 조율 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겠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왜냐면 음, 음, 현실로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이화서원이나 어느 공간들에서 한국 사회 공간에서 어 레인보우에서 했던 공짜로 받았던 그 워크숍이 이화서원에서 몇십만 원을 받아 음, 이렇게 또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음, 음, 이게 레인보우 그러니까 그런 현실 조율이 좀 필요한데 레인보우는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딱 한 달만 열릴 수 있는 그런 판타지스러운 공간일 수 있는 거죠. 한 음,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자본을 실천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될 건데 어쨌든 제가 음. 드리려는 말씀은 레인보우 안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 체험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술 모자에 다 내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음,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율 후원인 거죠. 음, 아, 우리 저기, 그러나 그 음, 요술 모자에 들어간 돈이 그 어느 음, 누구의 개인 포켓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모든 그럼요. 것은 밥을 위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이화서원도 지금 이거 요술 모자 하는 겁니다. 우리 발효하고 영원한테 내가 뭐 다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니까 그냥 요술 모자 돈 있는 사람은 내세요. 이화서원 계좌는 다 공개했으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중단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참가하신 분들 얘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 자, 우리 돌아가면서 오늘 발효 영언 얘기하신 거,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카라님 제일 관심이 많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실 거니까 카라님부터 합시다. 자세를 바로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발효 얘기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금 그러시죠? 아무튼 바로하고 영혼 얘기 잘 들었고요. 음, 할 얘기들 다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듣고 정말 이 레인보우 게더링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 젊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같이 이제 사는데 살 수 있다는 거, 이 자본주의가 우리가 정말 파편에 대한 이 시기에 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작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나는 그게 그 굉장히 아나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이 레인보우 게더링이 일반인들이 알기에 음, 좀 히피적인 음, 그런 것, 젊은 히피들이 모인 하나의 뭐랄까, 캠프 아니면 게더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 나왔던 것들은 어, 최초에 나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보게 되면 뭐 우드스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음악하는 모든 캠프들을 음, 보게 되면 굉장히 정말 비자본주의 이런 자본주의를 어떻게든지 힘들어하고 그냥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나키적인 발상들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많이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데를 참여를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또 유럽에 사는 이제 막스주의 꼬문 캠프 같은 것도 가보면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짧은 기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잠시 즐기는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다른 삶을 보여준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갇혀가지고 자기들만의 은폐적인 삶들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갇힌 삶들을 살아가는 걸 봐가지고 제가 말하는 실천적인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잠시 그 기간에 완전 다른 삶을 살다가 와가지고 흉내만 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하고 들어왔을 때는 자기 삶 속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본주의적인 부분들이 그만큼 힘들어가지고 레인보우 게더링을 향해가지고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 해방감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타자들한테 강력하게 레인보우에 갔다 와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음, 그냥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면 한국적인 특색이 또 있다고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이게 나왔지만 저는 좀 레이버 게더링 그게 싫은 게 언어적인 강제가 좀 있었어요. 영어로 강제되는. 그래서 그 아시아라든지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갔을 때 소외되는 이런 캠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국제 회의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파란토를 통한 이런 모임을 많이 가는데 그 어느 국제 모임을 가다 보면 언어적인 문제가 겹칩니다. 그래서 에스파란토 이렇게 그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트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어가 통일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것들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 못하는 만큼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레인보우 게더링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찾아가는, 그다음에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분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레인보우 게더링을 지키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소중하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얼마나 이 갇혀있는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세계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걸로 해방감을 주고 자기가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해방감을 느끼고 다시 다른 삶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이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이 한국에서 이런 것이 음. 나는 열린다는 것 자체는 정말 두 손 들고 그 박수 치면서 정말 그 옆에서 지시해주고 싶어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저기 카렌 고맙습니다. 우리 카렌도 저기 한국에서 열리면 한 달 동안 있으실 거죠? 용서 져야죠. 한 달이면 누가 야, 카렌 나중에 계셔야 갈 겁니다. 되는데. 인사가 예, 실천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좀 저기 뭐나 김 좀 메고 또 와서 지내고 그러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저기 배짱이하고 우리 심연 한번 합시다. 먼저 하시죠. 네. 레인보우 게더링 대해서 이제 작년에 영원이랑 바류한테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평범하다,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굉장히 FM대로 살아온 삶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신기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이화서원이 약간 저에게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각자 서로의 어떤 성향을 이해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이런 곳인데, 레인보우 게더링 얼마나 또 다양함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할까 하면서 되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태국에서 만약 그 매년 1월, 2월 달에 한다 했는데 만약 기회가 되면 내년에 태국에 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에서 영원과 발효가 또 이제 스카우팅을 하고 내년에 만약에 그 레인보우 게더링 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 응원하고 싶고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태국은 레인보우가 아니라 2월 달에 하는 건 샴발라. 샴발라 뮤직 샴발라. 페스티벌. 네. 음, 네. 하여튼 뭐 다 이런 저기 비슷한. 아나키즘, 뭐 히피즘, 뭐 이런 사유들을 다 배경에 깔고 있는 면은 있을 거예요. 그래, 심연 얘기해 주세요. 심연 다음에 우리 산딸님 합시다. 네. 어, 어떻게, 네네. 그, 저는 이제 좀 강한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나 활동에 굉장히 시큰둥하거든요. 그게 뭐 생태주의가 됐든 아나키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강한 어떤 지향이, 그러니까 발효가 되게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해줘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이 아니다. 음, 어떻게 보면 한 달간의 뭐라고 표현을 했죠? 특별한 어떤 판타지, 판타지. 예, 예. 고단한 학교. 예, 뭐 고단한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 반대쪽 극단으로 한번 치달아 나가 봤던 사람들이 수십 년간의 그 어떤 그 틈바구니, 그 긴장 속에서 살면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도출한 어떤 결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인보우 게더링이라는 일종의 대한사회 실험 같은 거 것이 이게 무슨 정말 그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막 이거를 막
우리가 말하는 주류 사회의 정말 대안적인 무엇으로서 막 정립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음, 네, 약간 그 숨쉴 구멍 같은 거?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음,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음. 네, 뭐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한 약간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요즘은 성공하는 네, 프로그램이 네, 이데올로기 지향보다는 이런 치유 기능들이 좀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음, 느껴져요. 음, 네, 네. 그래서 음, 뭐 저도 뭐 기회가 닿으면 한 일주일 정도 참여해보고 싶고요. 예, 네,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활과 화살을 예, 좀 들고 가서 같이 놀아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네. 일주일 지나면 또 일주일만 더 하지. 또 일주일만 더 하면, 뭐, 또 일주일 남았는데, 뭐, 일주일 다 하지. 뭐, 그렇게 해서 한 달 지낼 겁니다. 딱히. 그 아, 지금 우리 저는 네, 심자본주의와 심 산업 문명이 너무 편합니다. 네. 예. 야, 나는 네, 불편합니다. 일주일이면 딱 좋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네네. 산딸님하고 그 다음에 로키 합시다. 저는 되게,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되게 궁금해서 일단 들어왔는데, 음, 약간 레인보우 게더링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예전에 그냥 히피 문화랑 좀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까, 세연이 얘기를 할 때, 리더가 없을 때 어떻게 조율하나?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법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뭐 음, 사회나 정치, 경제, 자본주의에 음, 대해서 그게 왜 태동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직접 힘들게 배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좀 되게 자유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것들, 그냥 자연스러운 질서? 그런 것, 그러니까 우주적 질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실험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전 이해가 좀 됐고, 음, 그리고 그 모임 구성원들에게서도 자유라는 게 또 같은 의미는 다 아닐 텐데, 음,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동체에서 만든 규율을 받아들이는 과정, 음, 그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치열하겠다. 그러니까 음, 저는 20대 때는 하겠는데 지금 지금 하려고 하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피곤한데 좀 전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모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 음, 상태에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도전들이 짧은 시간, 어느 시간 동안 한번 해볼 만 하겠다. 근데 어떻게 음, 가려는 8, 9년 동안 그 생활을 했지? 음, 그 이야기들을 좀 깊게 나눠보고 싶다는 음, 생각을 음,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 저기 산딸님 바로 있을 때 이화선이 한번 오세요. 어, 네. 그래서 저기 둘이 밤새워 여기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하세요. 여기 금방 예전에 오니까. 저보고 아카데믹하다고 저를 깠거든요. 어, 어, 제가 전 어, 전혀 아카데믹하다고 생각 안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그러게. 저기 사실은 이제 20대 친구였던 거잖아요. 그죠? 20대 친구였는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서로를 그동안 잘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산딸님의 이런 삶의 경험도 지금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발효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예요. 이게 가지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야, 오늘 저기 산딸님하고 저기 발효랑 둘이를 얘기를 시켜볼 걸 그랬네. 야, 이게
선생님이 정말 이 한번 언제 저기 산타님 내가 한번 초대할게요. 자, 그래 로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놀키님 얘기하세요. 네, 오늘 두 친구 얘기 좀 좀 잘 가까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소리가 목소리 잘 좀 들리십니까? 음, 아, 그래. 잠시만요. 예. 좀 가까이서만 하면 돼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두 친구 얘기를 듣고 아, 왜 레인보우 게이딩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다해요. 저기 로키가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얘기해요. 아, 예. 그쯤에서 이제. 첫 레인보우가 72년인가 미국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우드스톡 페스티벌 또한 어떤 레인보우적인 그런 생각으로 히피들이 준비를 해서 막상 해보니까 거기서 어떤 또 문제점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던 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한테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또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게더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런 생각들은 전부 미국 인디언들의 그 생각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인디언들이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었을 때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랬던 그 정신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 인디언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가 백인들을 통해서 레인보우 게이더링의 형태로 쭉 퍼져서 유럽을 거쳐서 마침내 한국에 돌아온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키는 또 새로운 이론이에요, 그죠? 이제 그동안 저기 레인보우 게더링은 인디안 문화에 시작됐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론이었는데 로키는 좀 더 고대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이런 거잖아. 그렇고 아까 그 카라님이 이제 어떤 레인보우의 그런 경험들을 실제 현실에 돌아왔을 때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레인보우 게더링은 아니지만 그 아주 유사한 그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고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해남에서 이루어지는 있는잔치라는 행사가 있어요. 상당히 레인보우의 유사 레인보우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행사 좀 같이 이제 넥스트젠 친구들이랑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참 여기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는 이제 보은에서 동방마녀라는 그거는 이제 그 음악 중심의 어떤 파티인데 어쨌든 저는 제가 참여하는 모든 행사를 전부 다 레인보우적인 그런 접근해서 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 레인보우적인 무언가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최근 보면은 어떤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점점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행사들이 많이 최근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잉볼이나 아주 되게 다양한 어떤 치유 관련된 그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인스타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세상이 전부 이런 행사들을 꽉 차버리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음, 활동을 그냥 그걸 가고 있는 게 보인다, 이런 거죠. 아예 이번에 오늘 두 친구 얘기 그래. 들으면서 그런 게 확실히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뭐 꼭 레인보우 게더링이라고 말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더링이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로키 얘기하면 고대의 아주 지혜로운 전통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음, 그 시작점이랄까 그 명확한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움직임이 레인보우 게더링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레인보우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 저기 롤키님 얘기해 주세요. 롤키님 얘기하시고 저기 세봉님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저는, 태국의 샴발라 축제를 또 올해 샴발라 뭐 레인보우 게더링을 연달아서 뭐 처음으로 다 갔었고요. 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레인보우 게더링이 최고고 제일 좋았던 이유가, 어, 자연에서 그대로 흔적을 거의 안 남기고 자연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뭐 누구는 생산하고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돈을 지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레인보우 게더링을 가면 모두가 각자가 알아서 예,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고 그걸 또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그 제가 살던 사회나 지금은 누군가는 생산하고 누군가는 소비하고 누군가는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거의 뭐 어렸을 땐 부모로부터 뭐 학교 가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뭐 사회 나가서는 위에 상사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거의 50년을 산 것 같은데 레인보우 게더링 가서는 그런 게 없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으면 어, 좀 살아볼 만하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도 레인보우 게더링 가기 전에는 한 하루 이틀만 있다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돼가지고, 뭐, 계획했던 뭐, 한 9일 정도를 다 채우고, 너무너무 더 있고 싶었는데, 어,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일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11월에 뭐 아프리카로 또 뭐 가려고 지금 계속 표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 사실 저는 한국에서 레인보우 게더링 하는 걸 좀 반대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것도 어, 예, 뭐 제가 보고 경험했던 그런 레인보우 게더링은 아직 한국이랑 한국 사람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한국에는 그렇게 고립돼서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인터넷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다 찍어대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의식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레인보우 게더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사회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생활했던 거가 또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서 좀 알던 곳, 익숙한 곳에서 또 아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예, 한국 사람들하고 또 레인보우 게더링 하면 진짜 레인보우 게더링의 정신이나 그때
다른 나라에서 느꼈던 거를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좋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고, 그냥 먼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힐링이 되고 좀 더 좋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좀 한국에 사는 건 좀 반대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예,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고 스카우팅 하는 친구들은 응원하고 싶고요.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하고, 예, 정말 좋은 일, 훌륭한 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예, 해주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멋있고, 그래서, 예, 예, 그래. 예, 감사합니다. 그래, 놀키님, 저기, 이게 스카우팅 하는데, 그, 돈을 안 쓴다 그러지만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으니까, 놀키님 후원하세요. 놀키님 같은 분이 후원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결론- 놀키님이 하는 게 맞겠습니까? 결론이 놀키님 해야 되겠죠? 놀키님 안 하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선택해서 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돈 낼 줄 알아야지, 진짜 실력에. 그래야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저기 놀키님 안 하면 내가 다 한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세복 합시다. 세복 다음에 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음. 발효가 아주 여러 차례 강력하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초대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타이밍도 저는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얼마 전에 보은치에 가서 제가 엄청 너무 짜증도 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심장이 이게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여기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심장이 여기가. 그 이유가 이제 보은치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동방마녀 팀들이 가운데 센터에서 이제 분위기를 장악하고 거대한 스피커 3개를 양쪽에다가 틀었는데 하필 또 우리 텐트,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었던 텐트 위치가 그 거대한 스피커 바로 옆이면서도 나머지 2개의 스피커가 이렇게 쏘아지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른 위치보다도 훨씬 더 소리가 크게 공명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워낙 또 그 소리 자체가 크기도 했고, 근데 그런 모임을 처음 가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은 지금 다 좋아하고 있는데 나 혼자 불편한 건가? 이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뒤를 막고 다니고 저 멀리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영원히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이 보은치에가 조선 시대의 어떤 게더링이라고 해석하는 글을 보면서 그 글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그 글을 읽으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거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대화하기도 힘들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 음악을 트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전자음악을 트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계속 참고 견디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발효가 이제 1대 100으로 싸웠다는 사람, 그리고 항상 자주 싸우지 않지만 이제 싸우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공론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어떤 게더링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었겠구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충분히 내가 누려도 됐겠구나. 왜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죠?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이쪽으로 와서 좀 들어보실래요? 좀 조율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어찌하였던 그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조율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발효 이야기가 여러모로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느낀 게, 또 보은치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 둘이, 동악한 아저씨 둘이 밤에 술 먹고 싸웠단 말이죠. 그 싸운 이유가 얼굴에 술 자기가 먹고 싸우고 이런 건 어떨까? 술 안 아, 마시. 물어보니까 내가 요즘 피부에 뭘 바르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아저씨가 끼어들었다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 들었던 느낌이 내가 여기 3일 동안 있으면서 드디어 동악다운 동악이 지금 시작됐다고 느꼈어요. 그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동악을 한다는 아저씨들이 갑자기 에헤 그 싸우지 마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니까 왜 초등학생들도 싸우면 이제 말로만 싸우다가 주변에서 말리면 갑자기 막 물리적 폭력이 막 동원되고 싸움이 막 원초적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이제 막 몸으로 막 싸우려고 하고 그 싸움이 안 돼 버리고 막 흩어졌는데 마음은 막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싸움이 잘 싸웠으면 저거야말로 진짜 동학이었을 텐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발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내가 이 오늘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게더링이란 것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냥 히피들이 그냥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즐거운 모임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불편하거나 누군가가 싸우고 싶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배울 수 있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네. 그 주변에서 그런 게더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신생아들도 보면은 암이 걸리잖아요. 암이라는 건 내 몸 안에서 NK세포랑 암세포가 서로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생명체도 이렇게 싸우는데 게더링이라고 해서 싸움이 없을 수가 있나. 그냥 서로 이렇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싸우는 것도 괜찮겠다. 그랬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잘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 얘기해 주실래요? 언 하시고, 지용님 하실까요? 음. 저도 오늘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 신경 쓰면서 듣느라고 사실 그렇게 막 그 아주 제가 집중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네, 그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게더링은 그 옆집 사는 친구가 저기 얼마 전에 대만 그 게더링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누군가요? 누구더라? 이름 민지. 민지 우리 친구가. 아, 네, 같은 동네 살거든요, 민지랑. 그래요? 제주도. 네, 이사 간 데가 거의 가까운 데구나. 네, 올해 저기, 은서랑 저랑 공간을 따로 구했는데 문수집 어, 바로 옆에가 민지가 살아요. 그래. 그래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국에서 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기, 이번 우리 주역 때 와요. 저 못 가요. 시간이 안 되나? 저 지금 올해는 그 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어서 어, 계속 매여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그때 시간이 그렇구나.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지용 얘기하세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소감 나눌 때부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서 이 얘기도 듣고 동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옛날에 발효가 있는 장치와 이렇게 레인보우 게더링을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흥미롭게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녹화가 돼 있다면 한번 듣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야님, 저기,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야님? 야님 다른 일 있으시구나. 자, 그래요. 이제 저기 영혼하고 발효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대. 영혼부터 먼저 하실까요? 앞에 쭉 들었던 얘기들 뭐 답해 주실 거 해주시고 또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도 레인보우를 느끼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다양한 생각들과, 또 이걸 이렇게 다 같이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게 또 레인보우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또 느끼고 있고요. 어,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만들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노력을 할 뿐이지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아,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히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효가 잘 설명을 했는데, 저는 좀, 거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좀 히피는 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뭐, 외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어떤 색깔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그러한 좀 열린 마음과 좀 사랑과 평화 이런 게 있으면 히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대안을 향해서, 어떤 좀 본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면 좀 히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웨이브 게더링 안에 어떤 영성, 또 예술, 또 뭐 사랑과 평화, 또 이렇게 뭐 파이터들, 그리고 또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자연주의자들, 뭐 학자들, 뭐 초이 같은 그러한 자연주의자들도 많이 오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즐거운 게더링이 한국에도 이제 시작이 돼서 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이렇게 다른 외국 못지않게 어,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발효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일단 저도 그 레인보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는 히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히피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저희끼리, 그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서로 네가 히피냐 하고 놀려요. 히피라는 건 이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행자, 직장인, 하여튼 엄마, 아빠, 뭐 아이를 데려오는 커플,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미국 게더링 같은 경우는 그 펑크족들도 오고 마약 중독자도 오고 그러니까 정말 레인보우가 함의하는 게 저는 그 지점이라고 봐요. 박스 안에 갇힐 수가 없는 정체성이에요. 뭐든지 벌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그 색깔을 색깔이 아주 다양한 게 레인보우고 그렇죠. Impossible is nothing이죠. 거기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굉장히 규제와 통제와 컨트롤이 되게끔 하고 싶고, 공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거기서 배제가 되죠. 저절로. 다양한 컬러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규제와 다양성이 함께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한 거죠, 레인보우에서는. 규제를 포기했더니 많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일이 벌어질 때 가만 놔뒀더니 50년 동안 보니까 성선설이 맞나 싶은 정도가 사실, 제 지난 10년의 경험으로는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인간에게 들어맞는가 싶은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카오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악함 있잖아요. 악함. 모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이런 걸 따졌을 때 레인보우가 그런 거를 참 사람을 관찰하기에 되게 좋은 사회인 것 같고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아까 세봉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화난 사람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을 또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사람한테 너 꺼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꺼져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꺼져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는 그 존재도 있었던 거고, 그 존재에 또 옆에 힘을 보태주려는 존재들, 막 여러 가지 군상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를 처음 봤던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레인보우에 갈 때마다 너무 또 예쁜 거, 착한 거, 웃는 거, 행복한 것만 우쭈쭈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또 파이터가 나와가지고 막 파이팅을 할 때 저는 이제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레인보우 사회에서. 한국 사회로 돌아오면 다시 두려워요. 저 이화서원에서 김재용 선생님한테 갑자기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그냥 그래요. 저기 아파트 밖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갑자기 화가 난다고, 물론 나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화가 나는 거를 나 혼자 내는 것도 이 사회에선 용납이 잘 안 돼요. 근데 레인보우 안에서는 어디까지나 저는 그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이 사회는, 그 사회 안에서는 나는 화를 내면 내도 된다. 저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건강한 감정, 건강하게 감정을 갈무리하는 것. 그것이 내 가족이 옆에서 내가 업앤다운을 겪을 때 가족의 의미라는 게, 나랑 함께 업앤다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내 업다운이 당신과 상관없어. 나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난 그냥 업앤다운이고 굉장히 다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쪽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겪는 학교란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게 나랑 관련이 있건 없건 어쨌건 어떤 감정도 행복함 이외에는 표출하지 마가 스탠다드인데, 레인보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한국에 있는 게더링들이, 예전에 송지용 씨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 왔었을 때 저도 그 동방 있는 잔치 이쪽, 그리고 넥스트젠 친구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살짝 시도를 했는데 장벽이 참 높다라고 느끼고 이너서클을 느꼈고, 그 이후에 저도 지금 아까 세봉님처럼 더 이상 그쪽에 아예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한국 게더링 안 가요. 한국 파티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요즘에 영혼과 로키가 레인보우를 그 안에 함께 섞고 싶고 더 어떻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제 편견을 한번 부수고 가보고는 싶지만, 이미 사실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행사들, 게더링들 다 거짓 같고 무섭고 가기 전부터 무섭고 그래요. 그래서 음, 초대해 주세요. 저도 레인보우의 경험을, 레인보우 밖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행사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라면 뭐 저에겐 레인보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레인보우를 만들어서 레인보우만 계속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네네. 그 레인보우는 완전한 자유지대는 아니고 그 무법지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치외법권인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법률이 다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범법행위 하시면 분명히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이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관념들과 대화들은 다 오픈돼 있고 서로 관심껏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고맙습니다. 야, 오늘 두 분 얘기 듣는데, 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도 어떤 의식 세계를 도전해보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의식 실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그 심연의 얘기한 거가 좀 비슷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한 아나키즘이라든지 어떤 대한사회, 체제 변혁, 반자본주의 이런 요소가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은, 지금 얘기를 쭉 들은 느낌은, 오히려 치유 캠프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드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좀 바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70년대 시작할 때 그 의지와 그 어떤 사회적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본주의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다 알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건. 그리고, 오히려 이 자본주의에서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게 더 지금으로서는 의미 있는 과제다. 이렇게 관점의 변화도 조금 있구나. 이런 느낌도 지금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살아있는 생명이어서 계속 변화하고 또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분도 오늘 이렇게 대화한 게 훨씬 더 어떠신가요? 좀 더 잘 설명하고 그러니까 좀 낫죠?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요 영상 뭐 이렇게 다음에 좀 필요할 때 음,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은이 또 잘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중간에 은이 좀 버벅된 거 이런 거 좀 빼주고 그러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참 중요한 대화를 나눴네요. 저희가 매달이 넓게 있게 하는데, 요 다음 달은, 한번 쉬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요 다음 달은 이화서원 주역대회가 있어요. 8월에. 주역대회는, 이번에 이제 2박 3일로, 처음에 우리가 1박 2일 프로그램을 했다가, 이번에 2박 3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저한테 어느 정도 하고 싶으냐면, 저는 한 4박 5일 정도 캠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처음에 1박 2일 했다가 이제 하루 정도 더 할 수 있는 우리 내적 힘이 쌓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한 5년 정도 더 하면 지금 2박 3일에서 한 3박 4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표는 한 30회까지 가는 건데, 30회에 가까이 다가가면 한 4박 5일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4박 5일은,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축제 개념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다양성 수용 범위가 상당히 높은 지식축제가 되겠죠. 저도 내년에 레인보우 게더링을 한국에서 하면 한 달 있고 싶다 이런 거는 50년 동안의 레인보우가 해왔던 그 정신세계 그걸 제 몸과 마음에 좀 수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는 뭔지 또 그걸 몸으로 다 겪어봐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 할 때 어떻게 몸과 마음이 변하는지 이런 거 저도 내년에 하게 되면 한번 저도 깊이 느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쨌든 바료나 뭐 영원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이화소원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뭐 모금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어떻게 발효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모금하고 그럴 때 참여도 해주시고 제가 발효하고 영원 위해서 이렇게 내년에 또 시드 캠프도 돈 많이 들잖아요. 시드 캠프 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개인 돈을 아름아름 쓰는 거고. 대략 한 얼마쯤 들어요, 시드 캠프 때? 해보니까 얼마쯤 들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 빌려서도 할 수 있고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 삽 3개, 어, 칼 3개, 그렇게 할 저기 수도 있고, 팥 어, 5개 구하면 끝. 그래.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톱 들지 하나. 않나? 에이, 그 정도까지 안 들어요. 뭐 재활용하면 되고. 그래, 하여튼 뭐,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주겠습니다. 한국 레인보우 진짜 갑시다. 그래요, 왜냐면 이런 의식 세계의 진화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돈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화선이 이런 의식 세계 진화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막 후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 애씁니다. 어쨌든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야한님이 오늘은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일이 많아서 이게 마치는 명상 안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로 앉아서 마음을 단전에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깊이 호흡합니다. 얼굴에는 미소 짓습니다. 명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